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신 은혜로 또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일정까지 이 필리핀 마닐라 주변에 현재 이 컴패션 사역지를 함께 돌아보고 또 그 컴패션 사역에서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의 집에 우리가 직접 신방도 가고 방문도 하면서 현재 그들의 상황과 상태들을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컴패션, 컴패션. 네. 우리 다 이거 잊고 우리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 들은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특별히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컴패션 이 필리핀에서 어떻게 컴패션 사역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 컴패션 사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제가 이번에 방문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패션 사역 정말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방문을 계속 방문을 초대를 했는데 계속 일정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루고 못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저 진작 좀 일찍 다녀올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꼭 같이 한번 우리가 다녀왔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컴패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그 컴패션 필리핀 그 본부 컴패션 필리핀 본부에서 제가 받은 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하지 못한 상태로 원본 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만 이 컴패션에서 받은 자료라 영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패션의 핵심 비전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정확합니다.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컴패션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 그게 컴패션입니다. 무엇으로? In Jesus' name. 돈으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 그게 컴패션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poverty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poverty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motional poverty, spiritual poverty, economic poverty, 이 세 가지의 poverty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는 사역, 이게 바로 컴패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다녀온 필리핀 지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필리핀은 총 7,641개의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섬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7,641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섬들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루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비사야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민다나오라고 하는 이제 남쪽 필리핀 섬의 남쪽이 이제 민다나오 지역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남쪽 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요. 특별히 이 남쪽 지역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마닐라는 그 루존 지역 가장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고 수도가 바로 마닐라죠. 이 필리핀의 이 영토는 크게 29만 8,170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한반도 면적이 22만 3천이니까 한반도 전체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죠. 그리고 인구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1억 1,9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700, 그러니까 남한만 따졌을 때 5,175만 명이니까 남한 인구의 2배가 넘는 그런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입니다. 기후는 일단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아주 덥지만 그래도 뭐라죠? 되게 드라이한 그런 시즌이라고 하고요. 6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려오고요. 또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거기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필리핀의 날씨는 크게 세 가지인데 덥다, 진짜 덥다, 못 견디게 덥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운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차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 기온을 많이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느끼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1억 1,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현재 전 세계에서 13번째 인구수로 13번째가 되는 아주 큰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필리핀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크게 111가지의 그런 지역 언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공식 언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비즈니스 랭귀지로 많은 필리핀어들이 영어를 구사를 하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는 있다. 대부분의 필리핀어들이 영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그러나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썩 편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것을 저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종교는요, 크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80.6%가 로만 카톨릭입니다. 마닐라를 갔더니 성당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80.6%가 이제 로만 카톨릭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5.5%가 이제 개신교도들입니다. 개신교도들. 마닐라에는 뭐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5.6%가 무슬림, 그러니까 개신교도하고 무슬림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her Christian이 3.4%라고 되어 있는데 other Christian은 이건 이제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죠? 몰몬이나 이제 이런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중립적인 공식적인 언어로는 이제 other Christian, 개신교가 아닌 그 기타 크리스천들 3.4%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2% 정도가 이제 부족 종교들, 아주 이상한 그런 부족 종교들, 아주 그냥 미신적이고 토테미즘적인 그런 미신적인 종교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남쪽 지역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필리핀은 로만 카톨릭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육, 필리핀의 교육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립대학교에 등록금이 약 우리 US 달러로 3,000달러 정도 되는 1년에 3,000달러 정도 학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과정은 세금으로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교육이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상 교육인 대신에 사실 그 교육 상황이나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교사도 부족하고요, 강의실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양질의 교육이 공교육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필리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필리핀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리핀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뭐 여행으로든 뭐 비즈니스 트립으로든
아우리치로든 네, 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시면 이제 지프니라는 데가 있어요. 전 처음에 자꾸 지프니 그래가지고 지프니가 팔푼이는 알아도 지프니는 뭔가 알고 봤더니 지프니가 이런 차량입니다.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로 따지면 밴이에요. 밴. 근데 꽤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는 이제 지프니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바이시클이 아니라 트라이시클입니다. 트라이시클. 그래서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옆에 옛날 그 나치 그 독일 군들 옆에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캐리어가 있었듯이 여기도 이렇게 오토바이 옆에 한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캐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좀 이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걸 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똑바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다시피 해서 쉽지 않았고 또 매연들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그리고 이 표면 땅의 이 아스팔트 표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뭐 계속 덜렁덜렁 이렇게 안에서 뭐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승차감이 좋지 않은 그런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제가 신방을 이제 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운전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드라이버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을 못 벌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나마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 소유 차면 또는 자기 소유 트라이스클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매일매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임대를 해서 렌트를 해서 쓰기 때문에 매일 또 일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열악한 그런 노동 구조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종류의 교통수단이 있고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유순해요. 되게 유순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웃고 특히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어요. 되게 이렇게 밝습니다. 표정이 착하고 온순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필리피노 사람들의 이 본성이 상당히 낙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사진 찍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항상 사진 이러고 찍었었거든요. 이러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딱 정자세로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다 정자세로 이렇게 카메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찍었어요. 저게 뭔가.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았는지 카메라도 잘 나오고 되게 카메라 앞에서도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여서 그런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의지력이랄까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일으키는 그런 자생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힘, 내면의 힘이 매우 강하고요. 베이아니한 스피릿이라고, 베이아니한 스피릿.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동체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성이 매우 강한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 접대를 참 잘합니다. 손님 접대를 상당히 잘합니다. 되게 친절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 이번에 저희도 크게 세 교회를 방문을 했고, 그 교회가 한 교회는 꽤 그래도 안정된 그런 교회는 나머지 두 개의 교회는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는지, 그리고 또 과일과 먹을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또 준비해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이 손님 대접은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필리핀의 자랑 중에 자랑은 뭐다? 세계 최고의 망고입니다. 제가 가서 사왔잖아요. 이거. 먹고 싶어? 일로 와. 먹고 싶은 사람은 일로 와봐. 누가 먹고 싶다 그랬어? 일로 와. 창일로 와. 창일로 와. 같이 나눠 먹어. 혼자 먹으면 안 돼. 누구를 줄까? 그리고 제가 오늘 퀴즈를 낼까 그랬는데 먹고 싶은 사람이 먹어야 된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저기 있는 애들하고. 제가 20개 사왔어요. 20개. 잘 보이면 드릴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게 7D라는 건데 상표가 7D. 혹시 필리핀 가시면 저걸 꼭 사셔야 돼요. 7D.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상을 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게 저렇게 맛있는 이유가 갑자기 망고 얘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망고들은 이렇게 찌꺼기들을 뭉쳐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설탕을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망고 저런 그런 저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저런 걸 이제 만드는데 저거는 그냥 통으로 말려가지고 깎아가지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수십 년째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7D 꼭 기억하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정말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드릴게요. 20개 사왔으니까. 더 사올까 하다가 집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메라는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수줍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상당히 밝고 활달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가족애가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기는 코리안 그 드라마 팬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안 보시고 코리안 드라마 팬 이걸 자랑이라고 지금 저한테 하시나 속으로. 그런데 그만큼 이제 코리안 드라마가 너무 좋은데, 코리안 드라마가 그렇게 좋은 K 드라마가 그렇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K 드라마가 이제 가족적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적 K 드라마를 보시고 지금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K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가족, 한국의 그 가족들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챙기고, 자녀들은 부모를 70년대 드라마를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K 드라마 안에 있는 그런 가족애가 자기는 너무 좋아서 K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히 깨진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저희가 적어도 방문한 지역은 애가 애인지 엄마인지를 제가 구분을 못할 만큼 어린 애들이 임신을 하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아빠가 한 지역에서 사는데 자기 보러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어린 애를 임신시켜 놓고서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그냥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문한 가족도 사실상 동거 가족인데 그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결혼을 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을 시키고 애를 낳고 그러나 버리지 않고 나름대로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I'm proud of you, we're proud of you.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왔었는데 이 임신도 너무 일찍 해요. 청소년들이 다 임신을 합니다. 이 교육이 안 돼 있고 부모들이 돌봐주지를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애를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거의 무법지대. 필리핀 이 지역이 특별히 뭐 도시도 그렇고 하여튼 많은 곳이 거의 무법지대입니다. 한 곳을 가는데 개를 키워요. 개. 아니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그만 집에 얼마나 많은 한 집은 22명이 살아요. 애가 12명, 12명. 첫째는 손주까지 나가지고 막내랑 손주가 나이 차이가 얼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질서함이 있는데 어떤 집을 가면 개를 키워요. 개도 커요. 그래서 아니 애들도 먹을 게 없는 집에서 어쩌자고 이렇게 큰 개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자기가 남편과 내가 다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집에 이제 어린 딸들만 남아 있어서 강간당할까봐 큰 개를 집에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 대문도 없어요. 이거 막 들어와가지고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들을 보호하려고 큰 개를 키우는 거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우리 필리핀의 많은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하여튼 이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도 일단 가족애가 충만해서 이렇게 가족 중심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와 같이 어른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만오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지금 애 이마에다 이렇게 손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딸로 보이는데 다 큰 어른이죠. 딸이 이제 아버지의 손을 가져다 자기 이마에 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른들에 대한 그런 공경, 어른들의 축복권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것들이 이 필리핀 문화 안에 잘 자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가난, 이제 필리핀의 이제 가난의 문제,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정말 너무 가난합니다. 이 필리핀에 지금 이 가난이 이제 약 18.1%, 이게 지금 빈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의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빈곤층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1,900만 명 정도, 1,900만 명 정도가 이제 빈곤층에 약 2천만 명 정도가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3,200만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가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500만 명 정도는 아주 극심한 빈곤층, 그냥 가난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사지경에 이를 수 있는, 조그만 질병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극심한 빈곤층에 속한 아이들이 500만 명 정도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0만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가난한 애 있고 그 안에는 500만 명 정도의 극심한 빈곤 아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 아이들의 80% 정도가 14개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필리핀은 9위예요. 9위. 총 14개 나라 가운데 9위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아이들이 이 필리핀에 많이 모여 있고요. 1등이 어딘지 아세요? 1등, 2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1,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가난한 대륙으로 따졌을 때. 가난한 나라로 따졌을 때. 일단 먼저 가장 가난한 대륙이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아시아 대륙에 가장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매스 미디어의 효과예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대륙이고요. 그 중에서도 세계 1, 2위가 어디면 중국이고요. 2위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인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랑은 인구가 상대가 안 되죠. 아시아 대륙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시아에 모여 있고 그 가운데서도 중국과 인도에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 순위로 9위 랭크가 돼 있을 만큼 매우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필리핀에서 특별히 가난한 지역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민다나오, 이 세 개 부류 중에 세 개 그룹 가운데 가장 맨 밑에 남쪽에 있는 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가장 가난한 지역이고요.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봐야 이게 깨달음이 오고, 이게 봐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또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하지만 책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다 숫자잖아요. 80%, 9위, 300만 명이 다 숫자잖아요. 이 숫자가 아니라고. 가서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서 직접 보지 않으면,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넘버. 그래서 이번에 가서 보고 정말 우리가 자꾸 가서 봐야 되겠다. 자꾸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80%가 어떤 의미고 300만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이건 가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지금까지는 필리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o we 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컴패션은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구원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역, 컴패션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여기 나와 있지만 spiritual, economic, social, physical poverty, 영혼, 육적인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에요. 아이들. 컴패션 사역은 어른 사역은 안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는 사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다면 이 컴패션 사역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1952년에 한국 전쟁에서 이 컴패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컴패션 사역은 한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카고의 목사님이죠.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정말 너무나 많은 비참한 전쟁 고아들을 보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스완슨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What are you gonna do? 3번을.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52년에 35명의 아이들, 고아들을 입양을 하게 되면서 컴패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패션 사역의 시작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역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1952년에 시작을 한 이 컴패션 사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960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추웠잖아요. 겨울엔 너무 추웠기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스웨터와 운동화를 전달하는 WARM, Winter Aid Relief Money, WARM 앞글자만 따가지고 WARM이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스완슨 목사님과 몇 분의 목사님들이 특별히 고아원이나 학교들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스웨터와 운동화를 선물하는 그런 사역들을 1960년에 한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974년부터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특별히 리더십이 있는 중고 대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학비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는 리더십 양성 사역을 74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학도, 전 처음에 공학도, 이 사람 이름이 공학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학도, 항공학도, 간호학도, 법학도, 의학도, 신학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선발을 해서 중학교 아이들부터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77년에는 컴패션 창립 25주년을 맞아가지고 컴패션 어린이들의 현재를 수소문을 했어요. 5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미 25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뭐 10살에는 이미 35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패션 어린이들의 현재를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소문을 했더니 구두 닦기를 하던 아이들이 사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간호사 등이 돼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많은 아이들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열매들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5주년을 맞아서 한국 어린이 컴패션 콰이어가 미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후원국인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후원자들을 방문을 해서 직접 자신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컴패션 어린이 콰이어가 77년에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현재는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기를 후원하는 그 후원국을 방문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박탈감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처한 그 열악한 환경과 상황이 소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갔다가 오는데 자기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애가, 여자애가 Take me 그러더라고요. Take me.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말 닭장보다도 못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Take me, take me. 그래가지고 후원국 방문은 더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1993년에)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수혜국으로부터 졸업을 합니다. 컴패션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아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특별히 88 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1952년 10월에 창립된 이래 1993년 3월까지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1대1로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양육을 했고요. 연평균 83개 시설에서 8,839명의 어린이를 위해 엄청난 후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음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구호 사역을 하는 그런 국제 단체들이 많이 있죠. 예컨대 월드 비전도 있고요, 기아 대책도 있고요, 유니세프도 있고요, 컴패션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사역들을 잘 감당은 하고는 있는데, 그 나머지 사역들과 컴패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월드 비전이나, 이름을 직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월드 비전이나 기아 대책이나 유니세프나 그 외 기타 모든 구호 단체들은 말 그대로 구호하는 거예요. 홍수 나면 재난 물품 보내주고, 도로가 없으면 도로 깔아주고, 우물 없으면 우물 파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우물 물 퍼먹을 수 있고, 도로에서 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재난 구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역들을 잘 하고 있죠. 근데 컴패션은 뭐가 다르냐면, 컴패션은 구제 사역이 아니에요. 컴패션은 양육 사역이에요. 3살부터 22살까지를, 성인이 될 때까지를 1대1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는 사역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케어를 못하고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3살부터, 가장 어리면 3살부터 22살까지 약 20년간을 컴패션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 이게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국제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컴패션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애를 20년간 키우는 사역이에요. 그것도 1대1로 결연을 해가지고. 이게 컴패션 사역의 가장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컴패션 사역의 가장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월드 비전도 사실 6.25 우리 한국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시작하셨고요. 한경진 목사님도 거의 같이 하시면서 월드 비전이 세계적인 아주 귀한 그런 구호 사역을 하는 단체로 성장을 했는데, 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이게 크리스천 색깔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곳에,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무슬림에도 들어가 있고, 불교 국가에도 오피스들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 국가에도 구조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무슬림 사역 지역에도 구제 사역을 하는 이점은 있지만, 그 오피스에 크리스찬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슬림 국가에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드 비전이 사역의 지경은 넓어졌고, 또 그런데 반면에 그만큼 이 크리스찬의 색깔은 많이 상실된 것이 또 사실이죠. 그거는 보기에 따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패션 사역은 철저히 in Jesus name이에요. 복음 중심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영적인, 육적인, 사회적인 파벌티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크리스천 양육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 국가에도 들어가 있지만, 컴패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있는 교회랑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와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진리 교회 안에 컴패션 사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패션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교회 중심적 사역이에요. 그 점이 기타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기아대책이라든지 다 사역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 단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색깔을 가진 사역 단체들, 컴패션이더라. 그러다가 2003년에 비로소 후원을 받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한국이 10번째 나라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현재 전 세계에서 지금 후원국이 있고 수혜국이 있습니다. 후원국은 12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10번째로 후원국, 그것도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10번째로 후원국이 됐고 독일보다 빨리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번째 후원국으로 세워지자마자 불과 몇 년 만에 13개 후원국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10번째가 됐지만 세계 2위, 컴패션의 세계 2위 후원국이에요. 미국 다음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컴패션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컴패션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는 그런 첫 사례가 된 나라가 된 것이죠. 2013년에는 이제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컴패션이 시작을 했습니다. 컴패션의 북한 통일 준비 사역은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돕는 사역도 아니에요. 구출 사역도 아닙니다. 컴패션의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양육 사역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컴패션이 교회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양육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통일이 되는 순간 북한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양육 사역을 북한 아이들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준비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컴패션에서 지금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역의 핵심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통일이 된 바로 그 순간 북한에 들어가서 이 컴패션 사역을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10년이든 20년이든 1대1로 결연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지금 컴패션이 한국 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다. 2020년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전 세계 29개국 23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뒤덮인 1952년 한국. 모든 것을 잃은 한국 땅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전쟁 고아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한 사람, 스완슨 목사. It was as though the roar of the motors kept repeating.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못한 스완슨 목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컴패션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미소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컴패션은 41년간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컴패션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받았던 사랑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한 어린이를 위해 한 후원자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도 컴패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more than being a sponso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You use a channel of blessing, and that's my sponsor from Compassion. They are my everything.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컴패션은 바로 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컴패션의 이제 역사입니다. 저는 너무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후원을 받던 이 나라가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와 같은 정말 이 선교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우리 개인을 더 귀하게 더 높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좋은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적인 구제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점에서 컴패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크라이스트 센터,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사람들만이 이 사역의 리더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hurch driven, 교회가 이 사역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컴패션의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는 컴패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컴패션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공산국가, 그런데 중국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컴패션 사역을 할 수가 없고요. 또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컴패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컴패션 사역이 좀 활발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캄보디아도 곧 열릴 예정이고 이렇게 새롭게 지금 새로운 컴패션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가 이끄는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CCC예요. Christ Center, Church Driven, Child Focus. 이것이 다른 여러 구제 단체와 구별되어지는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 사역에 집중을 하는가? 컴패션은 전 세계 7명 가운데 1명은 가난한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One in every 7 children belong to poor families. 13,800명이 그러니까 5세 이하의 13,800명이 매일 죽어요. 5세 이하의 13,800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13,800명이 죽었고 내일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이유가요, 조그만 치료만 되어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병들이 허다해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13,800명의 5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다. 1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집이 없어요. 300만 명의 아이들, 그러니까 3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창가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섹스 슬레이브라고 그러죠. 어린 애들을 섹스 슬레이브로 다 팔아버립니다. 부모가. 제가 이번에 가서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일단 생리만 시작하면 판대요,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임신을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부모가 실제로 그 인터넷 앞에 애를, 그러니까 손이 어린 애들이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를 인터넷 앞에서 대부분이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 제가 그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고 하는 NGO, 국제 NGO인데 이건 이제 사법 NGO예요. 변호사들이나 뭐 경찰들이 이제 전 세계는 대부분 아니고 이제 아시아와 이제 남미 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 필드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나라 이제 치안, 그 가운데 필리핀도 있는데 치안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 인신매매 성노예가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 IJM이라고 하는 그 국제 NGO가 변호사들을 파견하고 경찰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법 당국과 함께 공조해서 그 인신매매단들을 체포하거나 또 사법 처리를 하거나 또는 섹스 슬레이브로 팔려가는 아이들을 구출하는 이런 사역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그런 국제 NGO였어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것도 크리스천 베이스의
엔저입니다. 지금 컴패션이 그 IJM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IJM이 우리나라에도 그 후원 구글에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IJM 오피스가 몇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저희가 워싱턴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전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지금 어떤 지금 상황들이 오는지를 수시로 보고를 해줘요. 그 리더가. 근데 한 번은 지금 9살짜리 필리핀 여자아이가 성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우리 그 사법 그 팀이 덮쳐가지고 구출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한 지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기도하면서 무사히 들어왔다. 지금 회복 단계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받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실. 그 어린 애들을 이 영상도 딱 찍는단 말이에요. 구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패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심에는 영적인 파버티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에요. In Jesus' name. 그 다음에 physical, cognitive, social, emotional. 사회 정서적인 가난, 육체적인 가난, 그 다음에 cognitive.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인식적인 그런 어떤 가난. 하여튼 이런 모든 총체적인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복음 사역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본문을 제가 읽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한번 지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머무신 동안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교육이에요. cognitive. 교육을 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입니다. spiritual salvation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physical, social, emotional poverty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교육하셨고 전도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영혼, 육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에요. 이걸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총체적인 복음이에요. 영혼, 육의 가난으로부터 영혼, 육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복음 선교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 전도만을 해야지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육의 치유와 구원을 행하신 분입니다.
총체적인 복음 사역이에요. 뭐가 먼저냐? 이거는 뭐가 먼저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예요. 삼위일체이듯이 영혼, 육은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혼, 육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먼저다는 얘기를 항상 무식한 소리예요.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소리입니다. 영혼, 육의 총체적인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예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냐? 어떨 때는 예수님은 치유부터 하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을 하셨어요. 어쩔 때는 죄사함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유해 주셨어요. 어쩔 때는요,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 사람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줬고, 내가 먹을 것 없을 때 나 먹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힌 자다. 이 세 가지는 분리돼서도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고, 컴패션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early childhood부터 3살부터 youth, 대학 이후까지, 그러니까 대학 이후까지, 근데 뭐 의대를 가면 의대 학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아이의 그 성장기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지금 총 470개의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컴패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내에 470개의 교회가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피노들이 17,119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컴패션 사역을 받고 있고요. 이 10만 7천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다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던 애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아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 애가 애를 5, 6을 낳았는데 아빠는 없고 닭장 같은 데서 사는데 어떻게 먹여요, 얘네들을?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컴패션이라는 사역을 하는데 얘의 성장기를 책임진다더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교자도 모르던 부모가 자기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는 와가지고는 형제자매 전도하고 부모 전도하고, 변화되니까 애들은 교육하면 변화되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집이 12명의 애들이. 그 컴패션 하는 애는 이름이 세인트 폴이에요. 폴. 그래서 제가 반농담으로 12 disciples. Your family is 12 disciples. 그래서 제가 12명의 애들이, 닭장 같은 데서 12명의 애들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애만 컴패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서는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만. 그래야 다른 가정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애가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얘가 변한 모습들이 보이냐? 그랬더니 부모가 쉬지 않고 말을 해. 얘가 어떻게 변했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와. 얘 이름 뭐냐? 그랬더니 피러래, 피러. 이름도 다 바꿔버렸어요.
놀랍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지나가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쪽 지역 세 그룹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섬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무엇보다 아주 그 뭐랄까 말할 수 없이 이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뭐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가 범람한 곳이고요. 무슬림뿐이 아니에요. 뭐 별하별 잡신들을 섬기는데 제가 이거는 그 서정인 목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인신제사를 드린대요. 인신제사. 지금은 근절이 됐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신제사를 드렸대요.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냐면 애들이 잘 때 그것도 아들만 애들이 잘 때 엄마가 한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애들이 잘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마 얼굴 표정이 달라진대요. 애들이 잘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먼저 죽이는데 뭐 어떻게 죽이면 그것도 입으로 물어서 뜯어서 죽인대, 목을. 그래서 피를 흘려서 엄마가 애 여기 목을 물어서 입으로 뜯어서 피를 흘려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죽은 애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부터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인신제사 드렸다고요. 바알의 산당 들어가가지고 몰렉 앞에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자기의 딸들은 그냥 뭐 조금 생리 시작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게 지금 필리핀 남부 지역에. 근데 여기도 컴패션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교회가 세워졌고 컴패션 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인신 제사들이 근절이 되고요. 영상을 봤는데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 돼. 근데 거기에 컴패션 출신들이 가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그 컴패션 이제 수료자입니다. 클레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요. 이게 성장 과정이에요. 똑같은 애입니다. 쭉 성장하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고요. 어렸을 때 그 엄마 언니인데 그 가운데 있는 애가 클레어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이 생선 가게 실제 그 엄마 생선 가게예요. 생선 가게에서 이제 생선을 파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컴패션에 등록이 돼서 컴패션 훈련을 양육을 쭉 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학비를 제공받고 후원자가 한국 분이었어요. 300통 정도 되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다 여기 고스란히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회계학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지금 회계 감사팀을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애를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 후원자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였대요. 연세가 지긋한 한국 분이셨는데 편지를 보내줘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좋았고 정말 만나보고 싶고 근데 또 그 후원자 할머니가 지금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본다 그랬더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기도해주겠다고 그렇게 그분과 오랜 시간을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근데 자기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라고. 근데 저도 사실은 편지를 한 번도 못 보내요. 저도 지금 6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내와요. 컴패션에서 연락이 와요.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면 제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읽어보지도 않은 적도 많았어요, 솔직히. 아니 뭐 후원했으면 됐지 하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다 읽더라고 얘네들이. 그리고 그걸 기다린대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필리핀 그 필드 오피스를 들어갔더니 사무실에요 편지지로 가득해. 그걸 계속 보내는 거야. 주고받고 하느라고. 그걸 또 다 번역을 하거든요, 컴패션 사무실에서. 와, 편지 그냥 우체국인 줄 알았어요. 사무실이 편지지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도 회계자, 나도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야 되겠다. 얘네들을 만나러. 얘네들을 내가 진짜 양육하고 있는 거구나. 얘네들은 내 이름을 아는데 나는 걔네들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어려운 지역 후원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가기도 어려운 곳을 지원을 했어요. 또 뭐 볼리비아, 하이티, 탄자니아. 어떻게 가 거기를? 아주 가까운 데 할 거, 필리핀. 어려운데 후원하겠다고 너무 먼 데를 해놔가지고 가기도 어려워. 근데 나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한테는 그게, 생각해보세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 사람이 저 멀리서 비행기 타고 나 만나려고 나 후원하는 사람이 생일 때마다 생일 그것도 보내거든요. 돈. 특별 생일 돈은 또 보내줘, 따로. 나 생일 때 돈 보내주고, 내 필요한 양육비를 계속해서 매월 지금 현재는 45,000원이거든요. 그 사람이 직접 나를 보러 왔다고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그냥 꼭 안아줬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기네 영어를 다 못해 잘. 그래서 막 뭐라 그러면서 필리핀 말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You're handsome 그랬다. 진짜 데려올 뻔했잖아 내가. You're handsome 그러는데 제가 You're pretty. 그래서 내가 How old are you? 그랬더니 12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른이 몇 살이냐 그러면 자기 나이 12살 말하고 끝나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How old are you? 그러는 거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안 데려왔어요.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먹고 컴패션에서 주는 약 먹고 지금 계속 케어만 하고 있는. Not difficulty. But I can walk properly. But now I am feeling better. I'm starting next semester. I'm starting.
분명히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크게 쓰실 줄로 믿는다고. Lord, we just lift up this brother to you. Bring complete healing, 아멘. so that we can all come to you and testify you before you of what you have done. My name is Enda Kachel. I'm from Ethiopia. I have been in compassion since I was 9, and I started my company. It's called Ethiopian Health Information Network. At that time, it was the first in terms of providing drug information, because I suffered a lot, the medication side effect and the disease, so I had to educate my community. Dying without doing nothing is much painful. So I decided to do something important. So I started with the company, so we will have a chance to open beaches. So we provide, patient-to-patient support and a lot of things. That we already have more than 50,000 members. The direct support from us is all TB patients in Ethiopia. If there was no God through compassion, I have been dead. Compassion is the one that I've done, stand in that gap so that I've got a chance to survive. She survived me and a lot of things. Even when I was sick, she visited me, and she's the one even brought the medicine. I'm really grateful about that because everybody was praying, which is much more, needed for me at that time. I just want to live in the presence of God. I just want to show His love to my brothers in Christ. So that's it. 이 엔다카츠는 진짜 거의 시한부 상태였대요. 약을 살 돈은 당연히 없었고, 약을 먹어도 이게 나을 수 있을지 정말 불투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거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2년간 컴패션에서 이 약을 제공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적같이 치유를 받고 지금 정말 이디오피아의 아주 그런 성공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아프리카 지역의 컴패션 사역은 정말로 놀라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가나에는 가나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컴패션 출신이 가나의 국회의원도 됐고요. 가나 대통령 산하의 부패방지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다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명이 그 부패방지위원회 위원들인데 그 중에 10명이 컴패션 출신이에요. 크리스천들이고. 말라위 대통령이 목사입니다. 말라위 대통령이 목사인데 컴패션 좀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교회와 이 사역을 좀 협력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말라위에서도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비전 트립을 하여튼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아프리카 쪽을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진짜 저희 지금 탄자니아 제 두 딸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진짜 가서 정말 만나보고 싶고, 근데 이건 이제 저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저는 이걸 결연을 좀 할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한 지역을 아예 통으로 결연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를 그냥 우리가 가는 거예요. 매년. 우리 WCS도 마찬가지고.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녀온 거 잠깐만 보여드리고 남은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잘 하고 왔습니다. 이 필리핀이 참 좋은 게 가까워요. 한 3시간 반이면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지방 가는, 물론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1시간 정도밖에 나지는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하여튼 되게 수월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서정인 우리 컴패션 대표고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허호 작가인데 이분이 컴패션의 모든 사진을 찍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컴패션 사진들이 되게 이쁘잖아요. 컴패션 사진들이 다 이쁘고 아이들을 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아니 뭐 다 잘 입고 뭐 살도 통통하고 얼굴도 기름지고 그런 애들을 왜 돕냐 그런데요. 어떤 사람 하여튼 사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 왜 그런 애들을 돕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재 컴패션 인터내셔널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의 자녀가 헐벗고 굶주린 상태의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면 좋겠냐? 아니면 컴패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회복되고 얼굴이 피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좋은 영양 상태의 사진이 전 세계에 펴지기를 원하냐? 당신의 자녀라면 어떤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컴패션은 국제본부에 딱 2명이 다 찍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허호 작가께서 저도 이분을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이 컴패션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컴패션 코리아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초창기부터 우리 서정인 대표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작가님이십니다. 참고로 어저께 우리 포토 쭉 활동하는 사진들을 우리 허호 작가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찍어주셨는데 어제 밤에 그동안 찍은 것들을 쭉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만든대요. 책으로 만드는데 그 표지 모델로 제가 뽑혔대요. 할렐루야. 절대 제가 뭐 뇌물이나 이런 건 안 썼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인데요. Blessed in Christ Church라는 교회입니다. 90년에 차고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요. 97년부터 컴패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244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컴패션 교육 양육을 받고 있고요. 244명 가운데 86명이 한국 후원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외에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독일 이런 또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컴패션 티를 입고 지금 아이들이 우리 왔다고 또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강의실에서 교육받는 학교가 운영이 돼요. 학교가 주중에는 학교예요. 컴패션에서 훈련받은 교사들이 현지 교사들입니다. 현지 교사들이 이 컴패션 양육받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교육입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나탈리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다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애인데 얘는 제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요. 동네 산대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대요. 엄마는 2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엄마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니까 고아예요. 지금 고아. 자기가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 엄마가 꼭 내 엄마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 컴패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고 이 컴패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다큐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게 엔카추 에티오피아 그분과 나탈리 그리고 몇 명들의 스토리들이 더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 1시간 정도 되는 다큐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양육이 이루어지냐면요. PH25304802 이게 다 아이들 번호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컴패션 번호입니다. 이 번호가 있고요.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되면서부터 이 아이들의 모든 양육 과정들이 다 문서화돼 가지고
이 한 파일에 다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잘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파일별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뭐 건강 상태, 예?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 상태, 이 모든 것들이 파일별로 다 구분이 돼가지고 자세하게 왜 웃으세요? 심각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찍어왔어요. 나 이거 주일학교에다 이거 적용하고 싶다. 주일학교에 우리 애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키워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후원자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다 모아둔 거고요. 이 옆에 보면요, 이게 지금 다 그 이밸류에이션 쉿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프로그레스 메저가 있고 머티리얼 프로시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얼마나 성경 스토리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 오른쪽에 보면 스케일이 있죠. 1부터 4까지. 가장 낮은 점수가 1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4예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이 아이가 책에, 그러니까 성경의 책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뭐를 확인해야 되고 얘가 어느 정도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를 1부터 4 스케일로 정확하게 교사들이 체크를 하고 넘기게끔 돼 있어요. 뭐 이런 지금 문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찍어왔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 좀 맞게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저기 아이들 다 앉아 있지만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밸류에이션 쉿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가 우리 교회에 맞게 이 아이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책과 신약 성경의 책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느냐, 아주 상세한,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니까,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얘가 자기 입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재정 그겁니다. 얼마나 재정이 투명한지요. 얼마나 재정을 철저하게 하는지. 일단 우리가 후원을 하잖아요. 45,000원 매월 45,000원을 후원을 하면 이 45,000원은요 다 미국 본부로 가요. 무조건 전 세계 모든 후원국 12개 정도 된 후원국에서 후원이 들어오는 모든 돈은 전부 이거 아주 강력한 중앙 시스템이에요.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을 해요. 직원들까지 다 아주 철저, 아주 지독한 중앙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돈이 다 중앙으로 가요. 미국 본부로. 그리고 거기서 각 나라별로 이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비용 처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웨슬리안 철치인데요. 이건 뭐 2000년부터 컴패션 사역을 했고요. 121명의 컴패션 학생이 있고 한국은 31명이 121명 가운데 31명 정도를 한국 후원자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줘요. 급식을 주는 겁니다. 이 지금 다 컴패션 아이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가 지금 요 사진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요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요걸 먹이는 걸 찍으신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근데 얘가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눈이 하나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이 피부가 주저앉아 가지고
한쪽 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쪽 눈이 그냥 감겨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대로 나오지는 않는데 감겨 있는 상태. 그래서 아니 이건 내 딸 같으면 예? 내 딸 같으면 뭐 그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여자의 눈이 한꺼풀이 그냥 다 주저앉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 컴패션에서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거는 일단 생명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컴패션이 다 지원은 해주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아이가 일단 병원에 가서 이게 지금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자라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컴패션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셀프 이스팀. 예? 여자의 눈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컴패션에서 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 받아 먹던지 남으면 저도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도 남겨주기가 다 먹어버렸어. 그 크로스월드 처치 세 번째 교회고요. 이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고 아주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제가 아까 단 트라이시클이고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좁은지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침수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침수된 상태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물은 빠지고 지금 복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집을 방문할지 말지를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 팀에서. 왜냐하면 나 같으면 우리 집에 지금 수해가 나는데 손님이 온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도 될지 안 가도 될지를 이제 확인했는데 그쪽에선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 팀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물은 다 빠졌어요. 물은 다 빠졌는데 뭐 집이 뭐 여전히 뭐 제가 봤을 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수 시스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물이 여기까지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물이 조금 남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아빠고요. 12아이들의 아빠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두 여자애가 앉아 있는데 우측에서 스마트폰 보는 동서고금을 막나고 애들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얘가 막내인데 여기에 누워 있는 애는 조카예요. 죄송해요. 조카가 아니라 뭐예요? 사촌이에요. 사촌인가? 자기 언니의 딸이니까 조카죠? 예, 조카예요. 근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조카랑.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제가 집 사진을 다 찍지는 않았는데 다 보여드리진 않는데 집이 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12명 이상 아이들이 12명과 같은 뭐 손주까지 바글바글 삽니다. 이제 컴패션 필리핀 현지 사무실이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편지 다 편지 오고 가는 편지들이에요. 다 번역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고를 마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로 전달하는 것에는 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 컴패션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현장을 다녀야 되겠다. 앞으로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컴패션 현장 사역지들을 좀 많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선교 사역을
이 컴패션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해서 거기에 선교지에 교회 저 은퇴할 걸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걸 해요? 어느 세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을 해야 될 거고 또 그 선교지에 교회도 세워야 될 것이고 뭐 다 중요한데 다 돕고 다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이미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컴패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금 이 총체적인 복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아예 입양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가 꾸준히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선교적인 사역이 될 수가 있겠다. 효율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컴패션 선교 사역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삼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많지 않죠. 서정인 목사님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열릴 것이기 때문에 열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물론 우리가 구출 사역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진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자꾸 뭘 하려니까 과장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고 방향성이 잘못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엇나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북한 문제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여튼 북한 사역의 본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슈퍼맨 목사님과 함께 간접적으로 구출 사역을 돕고 또 태국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가서 우리가 정말 교육하고 또 세례주고 하는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지만 더 큰 그림 차원에서는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을 정말 지금 컴패션이 필리핀과 과거에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한국 교회가 세계 미국 교회와 함께 다른 선진 교회와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제일 잘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 사람을 누가 제일 양육하게 잘 하겠어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교회가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그들을 지금 컴패션으로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추후에 컴패션 서정인 대표님 비롯한 거기 여러 담당자들과 계속해서 좀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논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간의 진리교회가 어떻게 이 컴패션과 함께 통일 북한의 붕괴 이후에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여튼 계속 기도하면서 또 목양선교위원들과 함께 또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컴패션을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얼마든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컴패션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게 교회적으로 한 지역을 아예 입양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그 지역에 방문을 하고 1대1로 교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스완슨 목사님과 같이 또 우리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과 한국에 씨를 뿌린 것처럼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청교도의 후예로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우리 함께 한 15분 정도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